아저씨, 여기 뭐예요? 바닥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것도 주차요금을 받아요? 병수 씨는 주차권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넘어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융통성 없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딴 일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기부하는 셈 치고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병수 씨를 여러 번 마주쳤지만 매번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날 여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병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에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했던가요.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손병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손기주와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에 관한 이야기죠. 병수 씨는 젊은 시절 가난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중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그는 15살부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도 허리가 펴질 날이 없었죠. 밤이면 온몸이 쑤셨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공장 운영에서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고요. 30이 넘어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박스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직원은 3명, 공장 크기는 고작 50평이었죠. 하지만 병수 씨에게는 그것이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즈음 그는 결혼했습니다.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던 여자였는데 병수 씨의 성실함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혼의 달콤함도 잠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공장 운영은 생각보다 어려웠고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다 35의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름은 기주로 해요. 기특할 기의 주인주.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될 아이니까. 아들의 탄생으로 가정은 더욱 화목해졌고 일에 대한 의욕도 솟았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고 이혼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난 이제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하고. 병수 씨는 그날 밤 혼자 마당에 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나 혼자 키울게. 당장 나가. 손병수 씨가 아내에게 했던 말입니다. 당시 그는 작은 박스 제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후 공장으로 달려갔죠. 밤늦게 돌아와 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날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손병수 씨는 늘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함께 놀아주지 못하고 학부모 모임에도 못 가고 참관 수업에도 빠지고. 그래도 아들은 불평 한 번 없이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걱정했죠. 병수 씨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친구들은 다 아파트에 살아요. 그 질문이 병수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일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투자했죠. 환경 친화적인 박스를 만드는 기술을 도입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마침내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공장 규모도 3배로 커졌죠. 직원 수는 50명을 넘었고 해외 수출도 시작했습니다. 병수 씨는 드디어 아들에게 약속했던 큰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주야, 늦었지만 아빠가 약속 지켰다. 우리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그때 아들은 이미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40평이 넘는 아파트로 이사한 날, 아들은 처음으로 손병수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항상 제 걱정만 하셨잖아요. 그 말에 병수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은 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었습니다. 소아과 전문의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 손병수 씨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로는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한테도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하지만 병수 씨는 아들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따로 모아두었죠. 언젠가 아들이 결혼할 때 보태주자라는 생각으로요. 70세가 되기 직전 손병수 씨는 건강이 좋을 때 더 늦기 전에 아들과 추억을 만들려고 은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운영해온 공장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반대했지만 병수 씨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이제 쉬려고. 어릴 때 너랑 많이 시간을 못 보낸 게 얼마나 미안하던지. 그동안 모은 돈으로 8층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대학가 근처에 있는 건물이라 임대가 잘 되었고 수익도 꾸준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왜 은퇴하고 나서까지 건물 관리하려고 그러세요? 관리업체에 맡기면 편한데. 하지만 병수 씨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놀면 더 빨리 늙어요. 적당히 몸 움직이는 게 건강에 좋거든요. 그래서 병수 씨는 일주일에 3번 직접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낡은 모자를 쓰고 빗자루를 들고 건물 곳곳을 다니는 그의 모습은 이제 그 지역의 익숙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에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건물을 직접 관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이었고 평생 일해온 습관이었죠.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건물 1층 카페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수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물주라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계약할 때도 아들이 대신 업무를 봐주었죠. 그냥 관리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할까요? 그는 자신의 일을 즐겼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온 아들 기주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을 내려놓은 병수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 상대를 찾았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길래 이제야 말하는 거냐? 어디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인데? 병수 씨가 연달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아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걱정 말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교양도 있고 배려심도 깊고. 병수 씨는 내심 안도했습니다. 그 사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가게를 하세요. 소규모 옷가게요. 병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제 한번 만나보자꾸나. 아버지가 식사 대접해야지.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병수 씨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낡은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빗자루로 바닥을 쓸고 있었죠. 햇살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건물 유리문이 열리고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머리를 들어보니 세련된 차림에 무척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병수 씨는 다시 바닥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아, 진짜? 이 병원은 주차 관리도 개판이고 건물은 왜 이렇게 더러운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건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수 씨는 모르는 척하며 계속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병수 씨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아저씨, 여기 뭐예요? 바닥에 뭐가 묻어 있잖아요? 청소를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바닥을 하이힐로 툭툭 차더니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나 이거 150만 원짜리 구두인데. 이거 닦아야겠어요. 걸레 좀 주세요. 병수 씨는 조용히 청소 도구 바구니에서 깨끗한 걸레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는 걸레 끝을 손가락 2개로 집어들고는 마치 더러운 물건이라도 만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우, 이거 냄새 나는 거 아니죠? 나 이런 거 못 만져요. 물티슈나 줘요. 병수 씨는 물티슈도 없다고 말하려다가 그냥 주머니에서 자신이 쓰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없네요. 여자는 손수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됐어요. 그냥 갈게요. 그리고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수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건물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그 여성은 병수 씨랑 다시 한번 실랑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저씨, 나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것도 주차요금을 받아요? 병수 씨는 주차권을 확인하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30분 넘어서 요금을 내셔야 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융통성 없으니까 나이 먹어서도 그딴 일이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해서 그냥 기부하는 셈 치고 드릴게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그날 이후 그 여성은 병수 씨를 여러 번 마주쳤지만 매번 무례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날 여자는 저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병수 씨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에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이 있다고 했던가요? 그날 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저녁에 시간 되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병수 씨는 피로를 감추고 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간 되지. 어디서 만날까? 아버지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서 만나요. 7시에요. 알았다.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 통화를 마친 병수 씨는 갑자기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는 자리라 옷차림부터 걱정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했고 구두도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아들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니 좋은 사람일 거야. 그동안 별 여자 안 만나다가 이제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하는데 당연히 괜찮은 사람이겠지. 병수 씨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 매무새를 다듬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병수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죠. 예비 며느리를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7시가 되자 아들이 나타났고 그 뒤로 한 여성이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연이에요. 병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려던 그 순간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들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다름 아닌 전날 봤던 그 무례했던 여자였습니다. 윤지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병수 씨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도 놀란 듯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윤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에 병수 씨에게 했던 말투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상냥하고 부드러웠죠. 병수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여자가 내 아들의 여자친구라고. 하지만 아들이 보고 있었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반갑다. 어서 앉으렴. 예비 며느리는 병수 씨 맞은편에 공손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버님, 건물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을지 정말 대단하세요. 병수 씨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내가 당했던 모욕을 아들에게 지금 말해야 하나?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나중에? 아니면 그냥 참고 지나가야 하나? 예비 며느리는 식사 내내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음식을 떠서 병수 씨의 그릇에 담아주기도 하고 술을 따라주기도 했습니다. 병수 씨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크게 웃어주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버님, 기주 오빠가 아버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혼자서 기주 오빠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세요. 병수 씨는 짧게 답변하며 내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건물에서 청소하는 사람에게 쏟아내던 그 무리한 태도가 진짜일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아들 앞에서 보여주는 상냥함이 진짜일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순간 테이블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서 뵌 적이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병수 씨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구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요. 어디서 배웠더라? 병수 씨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들이 돌아왔고 분위기는 다시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병수 씨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질문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사람을 아들의 아내로 받아들여도 될까?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지연이 어땠어요? 좋은 사람이죠? 병수 씨는 운전대를 꽉 쥐며 머릿속에서 말을 정리했습니다. 글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조금 더 알아가 보고 싶다는 거지.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 아,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지연이도 아버지가 정말 좋으셨대요. 병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만나자, 꼭. 전화를 끊고 병수 씨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아들에게 현명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병수 씨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병수 씨는 다시 건물 관리를 하러 갔습니다. 입구에서 또다시 예비 며느리와 마주쳤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병수 씨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병수 씨는 방금 막 도착하여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전이었죠. 아버님. 아니, 왜 여기서? 병수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내 건물이라 관리차 왔다. 예비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네? 여기가 아버님 건물이었어요? 저 안 그래도 여기 위에 피부가 다니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기주 씨랑 저랑 천생연분인가 봐요. 호호.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근데 전 청소하셨던 분은 잘렸나 보네요? 안 그래도 너무 일 못하시고 센스가 없어서 잘릴 줄 알았어요. 그런 분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병수 씨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청소하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가 보구나.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네? 전에요? 그분이 아버님이라고요? 아버님이 이 건물 소유주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병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 내 소유의 건물을 내가 직접 관리하는 거였어. 남이 하는 것보다 내 손으로 직접 하는 게 마음이 편해서 말이야. 당황한 예비 며느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병수 씨는 잠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나는 너무 다른 너의 모습에 당황했단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니? 예비 며느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기주 오빠가 건물 주인이라고만 말씀하셔서 아버님인 줄은 추호도 몰랐어요. 그래. 평소에도 그렇게 무례하게 하고 다니니? 예비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는 그날 몸이 안 좋아서 그리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수 씨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잖아. 청소하시는 분이 그것도 못 해주세요? 짜증나는데 불쌍해서 그냥 기부하는 셈치고 드릴게요. 이런 말들 기억나지? 예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정말 몰랐어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저도 억울하다고요.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예비 며느리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병수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말이야. 내가 나한테 했던 그 행동이 내 본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 아들과 내 앞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그때 건물 입구에 아들 기주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버지를 데리러 왔던 것입니다. 아버지, 일찍 끝내셨어요? 같이 저녁 먹으러 가려고. 기주는 말을 멈추고 아버지와 윤지연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지연이? 너 여기서 뭐해? 오늘은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는데. 윤지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성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병수 씨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주야, 내 여자친구가 여기 자주 오는 모양이더라. 전에도 몇 번 마주쳤어. 기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연이는 왜 울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그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병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기주야, 솔직히 말할게. 지연 씨가 나를 청소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무척 무례하게 대했단다. 쓰레기 버리라고 내게 던지기도 하고, 이런 나이에 그딴 일이나 하고 있다면서 비하하기도 했지. 기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버님인 줄 몰랐어.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았다고. 기주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례하게 굴러도 된다고 생각한 거야. 예비 며느리는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날 좀 예민했던 거지. 자기도 알잖아. 나 가끔씩 예민한 날 있는 거 하필 그날이었던 거지. 아들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병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어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기주는 다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지연아, 나한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야. 내 앞에서만 좋은 모습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대하는 거 몰랐어. 그동안 나는 너가 어른한테도 공손하게 하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이 참 좋았는데 전혀 아니었구나? 예비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손기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게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제발. 기주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떼어내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 청소부든 사장이든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원해.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예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실수였다고.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이미 내 진짜 모습을 봐버렸어. 그리고 그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가시죠. 병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과 함께 건물을 나섰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병수 씨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조상이 도왔지 뭐니?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가며 저녁 식사를 할 식당을 찾아 나섰습니다. 병수 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결혼 전에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병수 씨는 평소처럼 건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돌아보니 윤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제 한순간의 실수로. 병수 씨는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나보다 우리 아들한테 가서 사과해. 윤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병수 씨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지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건 핑계가 안 돼. 내 본 모습이 그런 거지. 아니에요, 아버님. 저도 모르게 그랬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병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끝까지 청소부로 남아 있었다면 이런 사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라. 그리고 그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윤지연은 한참을 더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병수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기차는 돌아올 리가 없었으니까요.